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주민들이 바라는 공약을 살펴보는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양주시 지역구를 살펴봅니다. 보도에 김신혜 기자입니다. 양주시는 옥정 회천지구 등 신도시가 조성된 동부권과 백서급 장흥면 등 읍면 지역의 서부권의 불균형이 심각합니다. 이렇다 보니 해결해야 할 지역 현안도 권역별로 구분됩니다. 동부권의 가장 큰 화두 중 하나는 옥정 물류창고 백지화. 물류창고 철회는 지난 시장 선거에서도 공약으로 등장했는데 시에서 사실상 직권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옥정 주민들은 물류창고가 들어서면 안전과 교통 등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정치권이 나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들이 이 물류창고를 제지한다라는 공약을 실천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고 그 후보자들의 공약 실천의 희망을 보고 투표를 합니다. 시민들의 이 희망이 꺾이지 않도록. 회천 신도시의 경우 현재 3만여 명이 살고 있지만 공원이나 도서관 등 공공시설과 교통 인프라가 열악한 실정입니다. 주민들은 인근 옥정지구와 비교해 개발이 더디다며 회천지구 발전에 좀 더 신경 써주기를 정치권에 부탁했습니다. 회천 신도시에서 옥정이나 지나가는 버스가 너무 교통편이 적어서 딱 한 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늘려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공원이나 산책로가 다양하지 않아서 강아지 산책시키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서부권에서는 낙후된 지역 개발이 가장 큰 관심거리입니다. 서부권 주민들은 오랜 기간 군사지역으로 묶여 희생됐음에도 발전에 있어서는 항상 소외돼 왔다며 균형 개발을 촉구했습니다. 지금 광석 택지개발지구 같은 경우 거의 20년을 지금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는데 빨리 해결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더 중요한 거는 이 지역이 한 70년 가까이 군사 지역으로 주민들이 재산권이라든지 생존권에 많은 피해를 봤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빨리 해소가 돼야 되는데 그게 좀 잘 안 되고 있고. 양주시는 대표적인 도농복합지역인 만큼 후보자들의 권역별 맞춤 공약이 표심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후보자들이 지역 현안에 대한 어떤 공약을 내놓을지 지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양주시 남면과 은현면이 동두천시 연천군 선거구로 분할됩니다. 국회는 29일 선거구 획정안을 가결했는데요. 동두천과 연천, 그리고 양주 남면과 은현면이 한 선거구로 구성됐습니다. 남면과 은현면을 제외한 나머지 양주 지역은 하나의 선거구로 묶입니다. 양주와 동두천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에 지정됐습니다.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난 28일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지정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경기 지역에서는 양주시와 동두천시, 고양시가 포함됐습니다. 연천과 포천은 예비지정 지역으로 분류됐는데요. 예비지정 지역은 1차 지정평가에서 제기된 보완 사항을 반영하면 2차 공모 시 재평가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특별 교부금을 지원하는 한편 각 지역이 제안한 다양한 특례를 반영할 방침입니다. 의정부 밀락 고산지구와 상봉역을 잇는 광역버스 노선이 오는 3월 4일 개통합니다. 노선 번호는 1205번으로 20분에서 40분 간격으로 운행하는데요. 노선은 낙양동 버스공영 차고지를 기점으로 상봉역 종점까지 모두 12개 정거장을 지납니다. 상봉역은 서울 7호선과 경의중앙선, 경춘선 등이 오가는 환승역입니다. 의정부시는 1205번 버스를 타고 상봉역을 통해 환승 시 서울 중심부로 빠르게 진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주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지자체 정부 혁신평가에서 7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양주시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리빙랩 프로젝트와 청년 정책 해커톤 대회, 민관협력 지역 축제 개최 등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40) 총선을 겨우 41일 남기고서야 선거구 획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막판까지 혼전을 거듭하던 여야는 본회의 직전 수정안을 극적으로 타결했는데요. 이세진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드디어 여야가 선거구 획정안 수정안에 합의했는데요. 네, 앞서 여야는 석 달 가까이 선거구 획정안을 두고 첨예한 대립각을 세워왔습니다. 막판까지도 전북 의석수 등을 두고 이견을 보인 여야는 29일 본회의 직전 선거구 획정안을 극적 타결했습니다. 총선을 불과 41일 남긴 시점이었는데요. 이날 하루 만에 정개특위와 본회의까지 통과한 이번 획정안은 지난 12월 획정위가 국회에 제출한 원안에서 일부 수정된 안입니다. 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합의된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네, 먼저 양당 갈등의 쟁점이었던 전북 의석수, 비례대표 의석 한 석을 줄여 기존 10석을 유지하는 걸로 가름이 됐습니다. 앞서 잠정 합의했던 특례구역 4곳도 유지를 합니다. 이에 따라 유권자 혼란이 예상되는 강원과 경기, 서울과 전남 선거구 한 곳씩은 현행을 유지하거나 일부 조정됩니다. 거대 양당이 합의한 내용이긴 하지만 이날 정개특위 내에서는 양당의 담합이라는 반발도 있었습니다. 양당 의원 사이에서도 정개특위가 무의미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지만 더 늦출 수 없다는 판단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네, 수정안이 나온 배경을 보면 이 정치적인 셈법도 있었지만 이런 원안이 유권자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었다는 우려도 있었는데요. 어떤가요? 이번 합의안에서는 이런 걱정이 해소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원안대로 간다면 수도권에서는 포천, 가평, 연천 선거구가 서울 4배에 달하는 과대 선거구가 될 예정이었는데요. 우려했던 공룡 선거구는 없던 일이 됐습니다. 여야가 정한 4개 특례구역에 포함이 됐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포천, 가평, 연천 선거구는 동두천, 연천, 양주, 갑을 선거구와 포천, 가평 선거구로 나뉘어 재획정됩니다. 네, 지난 총선에 이어 이번에도 획정이 늦어지면서 후폭풍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특례구역이 돼서 현행을 유지하는 곳도 있지만 변화가 불가피한 선거구도 있습니다. 경기 부천의 경우 의석수 감소가 현실화된 건데요. 선거구 획정에 따라 부천은 기존 4개 선거구에서 3개 선거구로 줄어듭니다. 무엇보다 현역 의원들이 모두 같은 민주당 소속이다 보니 이후 공천 과정에서의 혼란도 예상됩니다. 계양 갑을처럼 경계가 조정되는 선거구도 있습니다. 갑 선거구였던 작전 서운동은 을 선거구였던 계산동은 갑 선거구로 바뀌기 때문에 유권자들은 추후 어느 선거구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한편 여야는 막판 협상으로 원안이 통과되는 일만큼은 막았지만 그렇다고 지각 처리에 대한 책임까지는 면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구 획정 이후 공천은 조금 더 속도를 내서 마무리 수순을 밟을 예정인데요. 이미 깜깜이 선거를 치르고 있는 곳도 있는 만큼 당분간 적지 않은 후폭풍도 예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선거구 획정 관련 소식 짚어봤습니다. 이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 가격이 3개월 연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2월 넷째 주 수도권 아파트 값은 직전주 대비 0.04% 하락했습니다. 지난주와 비교해 하락폭을 유지했고 작년 11월 마지막 주 이후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0.02%, 경기 0.06%, 인천에선 0.03%의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서울 은평구는 녹번동과 신사동 구축 위주로, 인천 계양구는 계산동과 작전동 구축 위주로 아파트 값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경기도 김포의 경우 0.02% 올라 6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매수 관망세 지속으로 거래가 한산한 가운데 개발에 대한 기대감과 정주 여건에 따라 단지별로 상승과 하락이 혼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가 주택법령에서 정한 일몰기한이 지났지만 장기간 사업에 진척이 없는 지역주택조합을 구청장 권한으로 직권 해산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관련 법 개정을 요청했습니다. 장기간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데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지출되면서 조합원 피해가 불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인데요. 서울시는 또 조합 가입 계약서와 사용권원 동의서 등 표준 양식을 보급하고 총회 의결 의무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서울시가 지난해 하반기 총 111개의 지역주택조합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396건의 규정 위반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전공의 복귀 시한 마지막 날인 29일, 인천 대형병원 전공의들의 복귀 움직임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시가 내놓은 자료를 보면 29일 오전 10시 기준 전공의 중 사직서 제출자는 457명, 이 중 미근무자는 344명인데요. 지난 28일보다 사직서 제출 인원은 9명, 미근무자는 1명이 늘었습니다. 반면 복귀 인원은 현재까지 단 1명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29일까지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복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의사 면허를 정지시키는 등의 사법 절차를 밟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시는 현재 직접 의료기관을 찾아 미복귀한 전공의들에게 2차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는 등 현장으로 빠르게 복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의사 집단 행동으로 비상진료체계에 들어간 경기도의료원에 재난관리기금 11억 4,700만 원을 긴급 지원합니다. 정부는 지난 23일 보건의료재난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했고 도의료원 소속 6개 병원은 지난 24일부터 진료 시간을 연장하는 등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도는 의료 인력의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을 도의료원에 지원한 사례는 이번이 두 번째인데요. 도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 사태 때 감염병 전담병원의 의료장비 확충을 위해 재난관리기금을 도의료원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경기교통공사와 양주시가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한 2024년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선정된 사업은 드론 배송으로 옥정중앙공원과 양주문화예술회관 등의 배달점이 설치될 예정인데요. 시는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피크닉 기획 상품을 드론으로 배송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경기교통공사와 양주시는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차세대 모빌리티 실현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한 바 있는데요. 시는 이번 공모 사업 선정을 업무 협약의 성과로 보고 있습니다. 경기교통공사는 사업을 위해 드론 종합 상황실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대한적십자사가 인천 서해 5도 지역의 비상 상황 대비를 위해 주민 대피시설 긴급 구호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대한적십자사가 전달한 긴급 구호 물품은 담요 2,000장과 비상식량 세트 500개로 섬 지역 주민 대피시설의 분산에 비축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28일 백령도에 담요 1,500장과 비상식량 세트 400개를 전달했으며 다음 달 7일에는 연평도로 향할 예정입니다. 경기도가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기후동행카드 사업 참여에 대해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김상수 경기도교통국장은 지난 28일 기후동행카드 참여 여부는 시군 자율 결정 사항이며 경기도는 더 경기패스 사업에 집중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는데요. 이어 더 경기패스가 5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더 경기패스 사업 외에 각 시군은 얼마든지 자체적으로 교통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도는 시군이 기후동행카드 사업에 참여하더라도 더 경기패스와 관련한 불이익은 일절 없을 것이라는 입장도 분명히 했는데요. 더 경기패스는 경기도의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정책으로 매달 대중교통 비용의 일정 비율을 환급해주는 사업입니다. 인천시가 오는 7월부터 심야버스 4개 노선을 시범 운영합니다. 지하철 막차 시간대 버스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마련됐으며 서울 출퇴근 수요가 많은 지하철역 위주로 편성했습니다. 노선은 송내역 남부에서 소래포구역과 계양역에서 검단신도시, 검암역에서 원창동, 청라 국제도시역에서 청라 BRT 차고지입니다. 각 노선에 심야버스를 2대씩 투입하며 오후 11시 20분부터 이튿날 오전 1시 40분까지 운행할 계획입니다. 시는 연말에 심야버스 도입 효과를 분석해 지속 여부를 정할 방침입니다. 인천시가 지역 중소관광기업의 원활한 인력 수급과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직원 채용 시 고용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고용 장려금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근로자 1인당 월 180만 원씩 최대 3개월의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